그때는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좀 휴식기를 가져야 될 정도로 얼굴이나 네. 팔, 다리, 몸통 이런 거의 전신에 전신에. 그런 아토피가 생겨서 네. 제가 말을 따로 별도로 하지 않으면 아토피가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특히 얼굴 쪽은 많이 호전이 됐었고요. 특히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가 들어간 화장품, 가 들어간 세제 이런 것들 좀 특히 조심하고 있어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의 건강입니다. 닭먹당 4번째 주인공이신 로라이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로라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을 제대로 발음이 좀 못해서. 어렵죠? 네. 그럼 로라이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엉파 카페에서 로라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정선입니다. 저는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이고요. 하루 종일 노트북 앞에서 일하는 회사원입니다. 아이가 이제 7살. 네. 한참 이쁠 때네요. 네, 그렇죠. 우선 오늘 인터뷰에서 나누고자 하는 거는 로라이님께서 예전에 몸이 안 좋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안 좋으셨는지,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겪으셨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요. 혹시 몸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제가 10년 전쯤에 그전에는 없던 아토피가 심하게 생겨서 그때는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좀 휴식기를 가져야 될 정도로 조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얼굴이나 네. 팔, 다리, 몸통 이런 거의 전신에 전신에. 그런 아토피가 생겨서 네.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고 진물도 많이 나오고 네. 일상생활이 좀 힘든 정도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건강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10년 전쯤에. 네. 그럼 그전에는 아토피나 전혀 이런 질병은 없으셨나요? 네. 그때까지는 전혀 아토피에 대한 것을 전혀 신경 쓰고 살지 않았었는데 그 10년 전쯤에 크게 아토피로 나타난 이전에 발진이라든지 두드러기,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좀 작은 신호처럼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신호들을 계속 알아채지 못하고 식단이라든지 건강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채로 계속 일상을 유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큰 사건처럼 아토피가 저한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아토피가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직접적으로는 그때 제가 좀 힘든 일정을 소화할 때였어요. 평일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는 자격증 공부를 하느라고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2달이라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2달이 끝나가는 시점에 얼굴 부위에 진물이 나오고 얼굴 부위가 붉어지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토피 하면 보통 이제 면역 질환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8주 동안에 정말 거의 쉬지 못하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면역력이 확 떨어지고 그게 이제 몸에서 나타났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토피가 그렇게 전에 없다가 갑자기 확 몸에 발진처럼 나왔을 때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셨나요? 네, 그때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사실 거의 무지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과도 다니고 일반 피부과 의원에서 잘 치료가 안 돼서 3차 병원에 입원도 해보고 한의원도 다녀보고 또 민간요법도 여러 방법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전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주로 어떤 치료를 하셨나요? 주로 피부과에서는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또 연고를 바르는 정도의 치료였었고요. 그래서 그걸로는 아무리 해도 해결이 되지가 않아서 한의원도 가보고 또 민간요법도 찾아다녀보고 계속 그 방법을 스스로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아토피가 처음 올라왔을 때 스테로이드 연고나 약을 먹게 되면 그런 증상들이 가라앉는데 약을 드시고 연고를 바르셨는데도 증상이 안 없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건 이전에도 제가 두드러기나 발진 같은 것들이 계속 생겼었거든요. 그때마다 피부과에 가서
약을 먹고 연고를 바르다 보니 그런 내성이 이미 생겨서 그런 스테로이드제로는 이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네, 상황이었었고 제 스스로 그 피부과 치료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게 좀 들어서 피부과 치료보다는 다른 방법을 좀 더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제 아토피를 겪어보진 않아서 그 고통이 얼마나 될지는 잘 가늠이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아프셨고 어느 정도 많이 고통스러우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는 좀 가물가물해져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는 온몸에 진물이 계속 나고 안 멈추는 상태였거든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밤에 잘 때 그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해져요. 보통 피부 질환 가지신 분들이 다들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가려움증이 심하니까 잠을 충분히 못 자게 되고 밤에 깨는 순간들이 계속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 게 쌓이고 몸에도 진물이 나다 보니까 옷을 입거나 그런 외부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옷을 입고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그거에 대한 어떤 중요한 점을 전혀 못 느끼는데 그 피부가 불편한 사람들은 되게 사소한 것에도 예민해지게 되고 그런 예민한 포인트들이 쌓여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진물이 났고 딱지가 앉으면 굉장히 가렵잖아요. 밤에 그것들을 이제 네. 긁으면 또 이제 딱지가 벗겨지면 맞아요. 또 진물이 나고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8주 정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아토피가 생겼고 치료 기간은 얼마 정도를 하셨나요? 병원에서. 아토피가 심하게 생긴 이후에 3개월 정도를 쉬었는데요. 네.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부모님 계신 곳에 가서 거의 요양에 가까운 생활을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는 그런 생활을 3개월 정도 했었고요. 집에서 건강한 먹거리 먹으면서 산책하고 햇빛 쬐고 자연 민간요법에 가까운 방식으로 좀 많이 몸을 돌봤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다시 다른 직장을 구해서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으니까 어느 정도 피부나 이런 것들은 회복은 됐는데 사실 그 이후로도 컨디션이 좀 떨어지면 또 피부로 그런 증상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피부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반복되고 있긴 합니다. 그 아토피가 한참 올라왔을 때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떤 특별한 방법, 본인이 이렇게 했을 때는 아 이러면 조금 더 증상이 좀 완화가 된다더라, 되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던 방법들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이제 발진이 피부에 좀 올라오면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단순히 보습제를 바르는 걸로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아토피가 생긴 피부는 이미 그 피부층이 많이 망가지고 이미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정상적인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보습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저는 바셀린을 이용을 해서 바셀린을 바르고 그 위에 좀 거즈를 붙여놓는 방식으로 좀 보습을 해주는 편이고요. 요즘도 좀 발진이 올라오면 그렇게 바셀린으로 보습을 좀 강력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그럼 거즈로 덮고 나서 어느 정도로 덮고 있어야 되나요? 거즈로 덮는 이유가 바셀린을 좀 양을 많이 발라놓으면 옷에 묻기도 하고 활동하면서 다른 데에 많이 묻거든요. 근데 그 기름진 바셀린이 다른 데에 많이 오염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이제 덧대서 활동하기 좀 편하게 만드는 편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저는 주로 밤에 자기 전에 바셀린으로 발라서 해놓고 이제 아침에는 또 떼어내고 이렇게 네, 처치를 하고 있어요. 주무신 동안에는 붙여놓고 아침에 그걸 뗀다. 네네. 그렇게 보습을 계속 유지시켜 주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3개월의 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어떻게 요양을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때는 거의 바깥 음식은 거의 일절 먹지 않고 엄마가 집에서 해주시는 음식 위주로 좀 먹거리 관리를 위주로 했었고요. 집 근처에 산책로가 있어서 다른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대신에 햇빛을 좀 쬐러 일부러 루틴처럼 산책을 나가고 또 밤에
자는 것도 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사실 평소에도 일상 중에 했어야 하는 일들인데 이제 몸이 망가진 이후에 그거를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식사는 이제 부모님께서 해주신 음식을 드셨다고 했는데 조금 더 되게 깐깐하게 건강식으로 챙겨 드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한식 밥상으로 해서 드신 것인지. 대부분은 한식 위주로 먹기는 했는데요. 양념 조리가 좀 많이 되는 것들은 피했고, 뭐 나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삶거나 데쳐서 먹는 그 조리법이 되게 단순한 그런 종류의 한식 반찬들로 식사를 주로 했었어요. 아토피가 장이 안 좋아서 피부로 염증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그때 공부했던 기억에 있어서 이제 장을 먼저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그렇게 식단을 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식사를 부모님께서 해주신 걸 드시고 이제 아토피가 몸에 생기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몸에 바르는 거나 쓰는 이런 제품들까지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을까요? 최대한 피부에 자극이 없는 제품으로 고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바디 버든을 줄인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바디 버든이라고 해서 네. 화학 제품, 화학 성분이 이제 들어있는 제품이 몸에 계속 쌓이면 그게 독이 되어서 몸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개념을 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샴푸나 뭐 바디워시나 아니면 몸에 바르는 화장품 그리고 세제 이런 것들도 화학 성분이 포함되는 것들은 최대한 피하고 순한 제품,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는 그런 아이들용으로 나온 순한 제품 위주로 사용을 했고요. 지금도 아이가 이제 신생아는 아니고 7살이 됐지만 특히 아이가 쓰는 제품들에는 더 안전한 제품을 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자극 제품들이 아토피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나요? 네, 저는 많이 된다고 느끼고 특히 간과하는 부분이 향료 부분인데요. 향료, 네. 먹을 때 쓴 향료인가요? 아니면 식품에 향료가 들어갈 때도 있고 특히 화장품에는 향료가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향에 좀 민감한 대중들의 선호도를 반영을 해서 그런지 좀 더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 인위적인 화학 성분들을 많이 포함을 시키는데 그런 향료도 아토피에 영향을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분 중에 하나여서 향료가 들어간 화장품, 향료가 들어간 세제 이런 것들 좀 특히 조심하고 있어요. 세제나 화장품에 우리가 맡았을 때 좋다라고 느끼는 그런 냄새들조차도 피부에 큰 자극을 줄 수 있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수면은 보통 몇 시간 정도 주무셨나요? 그때는 별다른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없었고 또 건강 회복이 가장 최우선이었던 시기라서 거의 7시간, 8시간씩은 자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전보다는 정말 많이 주무셨네요. 네. 그렇게 3개월 동안 요양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는 완전히 낫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호전된 상태였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호전이 되신 건가요? 그때는 사실 제가 심했을 때는 얼굴 부위에도 진물이 많이 나오고 얼굴도 빨개서 이제 그 상태로 밖에 나가면 되게 사람들의 주목받는 그런 정도였는데 제가 말을 따로 별도로 하지 않으면 아토피가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특히 얼굴 쪽은 많이 호전이 됐었고요. 대신에 컨디션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그럴 때마다 몸 쪽으로 팔이나 다리 쪽으로 두드러기나 발진이 계속 반복은 되더라고요. 그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건강하다는 기준이 어떤 거였나요? 일단은 저는 첨가물이 없는 원재료를 살펴봤을 때 첨가물, 화학 첨가물 그런 첨가물들이 없는 걸 1차적으로